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대학교에 왔는데요.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평화 통일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아주 멋진 게스트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이만가위도 출연하고 계시는 장혁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환 교수님하고 함께 제주대학교를 방문하게 된 북한 이탈주민 장혁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 인트로를 거의 방송인 수준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갑자기 시작부터 네, 아니 뭐 워낙 방송 많이 하시니까 요새. 근데 네. 제가 알던 교수님들은 대부분 딱딱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네. 인트로가 뭐 이렇게 막 졌다 놨다 하는 건 거의 예능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텐션을 높여서 네, 약간 일반 교수하고는 다르게 쓰레기 교수 알죠? 네, 북한 쓰레기 줍는 생활에 가장 접근한 교수님이다. 제가 방송에서 늘 뵀는데 뭐 북한에서는 정말 영재, 수재라고 할 정도로 일단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영재, 뭐 수재 이런 얘기 하는데 듣는 것도 사실 조금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방송에서 좀 많이 또 부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겸손하셔서 그래요. 근데 겸손은 북한사에서 어느 정도 강요된 미덕이긴 한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방송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있어가지고 저 스스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가보니까 참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 과거의 영광은 있고 바른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북경 대회에 나가셨다가 수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베이징에는 제가 19살 때 이제 프로그래밍 경시대 대학교 2학년 때 나갔었고 19살 때? 국내에서도 많이 수상을 했죠. 사실 뭐 북한이라는 사회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미 그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실력이면 국내는 상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북한을 완전 강호의 고수처럼 다 평정하고. 사실 그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묶어서 국제경기 나가는 거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 사회는 집단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글로벌의 대표로 나가는데 굉장한 의미를 둬요.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스포츠를 해외에 나가는 거의 유일한 루트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거 아끼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뭔가 국기 개양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부여하는 편이라서 국위 한양. 그래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경시대에 나가면 뭔가 이게 어떤 집단의 그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죠. 외국에 나갈 기회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북한 여자 축구 선수 우승하고 와서 김정은과 직접 그 사진까지 찍고 초청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뭐 수학경시대에도 그 정도로 이런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그게 일단은 학문으로 아직 국가의 위상을 높일 정도로 성과를 못 거둔 것도 있겠지만 그 학문은 조금 좀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하고 조금 다른. 그렇죠. 축구랑은 아무래도 축구 같은 거는 정확하게 그 정치 선동에서도 큰 몫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김정은이 뭐 시간을 내야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공화국의 영웅으로. 오늘 저녁에 뭐 먹방 찍고 싶은데 시간 내서 그래도 만나야지. 김정은도 뭐 즐거워서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전을 위해서. 선전 때문에. 또 밑에 그 아첨쟁이들이 원수님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뭐 그러면 아첨쟁이들이 귀찮은데 또 국가에 해야 돼. 뭐 이렇게 나가서 이제 그 몸도 무거워서 자꾸 움직이기도 싫은데 자꾸 가자고 하면 귀찮게 갈 것 같아요. 북한에서 해외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처음에 베이징에 딱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사실 북한에서 베이징 갔을 때는 큰 충격 받았죠. 충격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베이징 갔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선배들은 1년 전에 먼저 갔었어요. 그때 그 서한에서 이제 금상을 받았었고 서한 경시대에 먼저 간 선배들이 있었고 제가 그 팀에 3인 1팀으로 운영되는 팀에 합류한 거거든요. 공항에 내렸는데 선배들이 나를 뭐 이렇게 영화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사람 체포해 가듯이 한쪽 팔씩 이렇게 끼고 왜?
그러니까 제가 무슨 혼눈 팔까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뭐 가이드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팔 끼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선배들이 키가 한 160 정도 돼요. 두 명이 다. 형님 되게 크잖아. 저는 근데 그 두 분은 키가 작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실 수제하면 키가 작은 거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양옆에서 나를 이렇게 끌고 막 가는데 저는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걸어가는데 처음 나왔으니까. 네, 중국 공안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있고 그치. 그리고 뭐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이 베이징 여행을 많이 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치, 맞아요. 이런 깃발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맞아, 단체 관광. 예, 따라오세요. 뭐 이런 한국말도 들리고. 그 처음 본 거예요 그때 한국 예, 사람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네. 가졌고. 베이징 공항에 가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 버스가 있는데 그게 수학여행 버스인 거예요. 한국에서 온 버스인데 그래서 누군가에서 봤더니 강원도 무슨 강원도 학교였어요. 제 기억에 원주였나 아니면 무슨 강원도 학교였는데 고등학생, 중학생? 네, 고등학생. 고등학생, 여학생, 남학생? 남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교복을 굉장히 그 클래식한 그 옛날 그 뭐 50년대 60년대 그런 까만 교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요? 네, 북한에서 옛날 역사물 찍으면 이렇게 학생 못 쓰고 이런 까만 그런 교복을 입었는데 애들이 때깔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아마 그때 어느 학교가 통째로 수학여행을 베이징에 갔던 거였을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때깔이 좋구나. 이게 나름 서울도 아니고 이렇게 지방 애들이 이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경제력의 차이가 이런 외모의 차이를 가져오는구나. 관심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에서 뭐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예. 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유포자 수준으로 많이 유포했으니까. 근데 그 무대랑 현실을 보는 건 거리감이 있죠.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과 그걸 다 믿진 않죠. 저도 영상 제작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때도 이게 어느 정도 필터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현실하고 거리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을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때깔이 다르더라.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근데 사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학여행이나 강원도나 이렇게 이제 지리 개념도 그렇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아, 그죠?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이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 때 그 끌려 올라오신 케이스인데 여기에 자녀도 있어요. 어느 날 자는데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막 징병해가지고 이겼대. 끌려가서 그래가지고 정말 북한에서 고생 많이 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향에 가고 싶다. 나를 고향에 묻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마음속으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꼭 한번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가보셨습니까? 할아버지 고향? 할아버지 고향 한번 가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함께 왔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며느리라서 며느리라서 잘 모르시지. 근데 문제는 우리 엄마가 결혼을 했을 때는 이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얘기로만 들었지 정확하게 지명이랑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대략 어디쯤이에요? 대략 충청도 쪽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충청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국정원 다니시는 분한테 혹시 아니야 성함은 제가 아니까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다. 찾기 어렵죠. 그렇게 사실 고향을 가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신앙인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전쟁은 정말 저는 사실 그런 새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의 아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보고 또 이제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고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갈라지고 사람 다치고 죽고 이런 거는 너무 그 권력자들이 누구한테 변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숱한 아픔을 산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또 뭐 북한 주민들이 사실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차라리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진짜 전쟁을 뭐 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정도는 힘들다라는 거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차라리 전쟁이나 칵 터져라 이런 마인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친구 얘기인데 친구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사람인데 그 전에 북한에서 이제 독기 사건이랑 굉장히 일어났을 때 막 국가에서 젊은 친구들한테 바람 잡아가지고 그 참전 열풍이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참전 열풍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맨날 하니까 이제 약발이 떨어지는 건데 그때도 막 그
그때 어린 진짜 친구들이 심했겠지. 입대하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 말로는 할아버지가 TV를 보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너네 철이 없어서 전쟁이 뭔지 몰라서 그런다고.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지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몰래 얘기하는 거 저 듣고 아 그런가 보다. 그게 맞지.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네, 아직. 그게 조금 좀 요즘 국제 정세도 보면 그렇죠. 막 쏘고 막 그 전쟁 진보 하잖아요. 러시아 파병까지 네. 하고. 저도 그 러시아 전쟁 영상 보니까 막 그 참호에 들어가서 정말로 사람 쏴 죽이고 그쵸. 이런 영상 나오던데 전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네, 네, 그래서 평화주의자입니다. 네. 그 전쟁의 근원을 없애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 인간의 이제 없앨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뭐 진짜 사람 수술하듯이 그 부위만 쫙 도래려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니까. 그거 잘 안 되니까 네, 정말 어렵죠. 네. 자, 북한에서 뭐 사실 영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프로그래밍 대회까지 북한 대표 예, 나가서 수상도 하셨는데 지금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예. 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예. 와, 뭐 들어보면 정말 최고의 지성일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걸 배우시나요?